네, 열정열차 군산에서 익산으로의 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사이에 정책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죠. 뜨거운 감자인 젠더 관련한 정책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과 장혜원 청년보좌역님 모시고 한번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젠더 정책이라고 하면은 대표께서 이제 보고요리라는 표현을 많이 빌리시잖아요. 네. 그만큼 기성 정치인들이 다루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낯선 아이템일 건데요. 이 젠더 이슈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언론이 뭐만 하면 이제 남성팀, 여성팀 나눠가지고 네. 공약에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연출을 하지만은 이걸 치유하려면은 청년 남성도, 청년 여성도 공감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는 것이 치유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흉악범 처벌을 강화하겠다든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청년 남성이건 여성이건 공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젠더 갈등을 치유하는 공약에 대해서 보좌장님은 어떤 우리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제일 마음에 와닿고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흉악범 처벌 강화를 후보님께서 내세우신 것도 있는데요. 더불어서 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이미 발생해버린 범죄에 대해서 좀 양형 기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처벌법을 강화를 해서 그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흔을 입은 그 피해자에게 좀 피해자의 시각에서 이들이 좀 상처를 회복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굉장히 좀 좋았던, 인상 깊었던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뭐 보장한다든지 이런 네, 공약들도 맞습니다. 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젠더 갈등,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어떤 공약이나 노력들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젠더 이슈가 아닌 걸 젠더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강력 범죄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특정 성별의 특징을 강조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어떤 처우 같은 것들도 사실 최근에 보면은 남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범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 소위 뭐 몸캠 피싱이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다 디지털 성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굉장히 근절될 행태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범죄에 대한 것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젠더 뉴트럴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또 그 범죄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마 대중의 관심을 확 끌 수 있다 보니까 정당들에서 이런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성범죄화하고 젠더 범죄화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곳이 있는데 제가 정의당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당의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별 범죄를 가져와 가지고 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것처럼 이제 치환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왜곡된 인식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행태들이 좀 잘못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혐오가 되려 그러면은 그리고 젠더 범죄가 되려 그러면은 실제 그 그 성별이기 때문에만 발생하는 범죄 이런 것들을 특정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진짜 미국에서 인종 갈등 같은 게 있을 때 보면은 나와 인종이 달라서 죽였어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통 혐오 범죄로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젠더 범죄로 통칭되는 것들이나 또 혐오로 통칭되는 것들은 그 범죄에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를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근데 진짜 정의당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 정당들에서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갈등이 증폭됩니다. 네, 지금 막 이제 열차가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산을 향해 열정열차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찌됐건 젠더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들, 특정한 사례를 확대 해석해서 정치권이 부안해동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골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주목할 만한 그런 사례, 대표님께서 기억나시는 것 중에 그런 아니 저는 그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과 이수역 사건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강력 범죄는 우리나라에 늘 있어 왔고, 그런데 거기에 개연성이나 아니면 이런 인과성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 그런 어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라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이 여자라서 죽었다라는 구호가 등장하게 되면서 아까 양지훈 대변인이 말했던 여성팀, 남성팀 문제로 불거지는 게 아니냐. 집단적인 어떤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특히 그런 것이 이제 구호가 먹히다 보니까 이수역 사건 때는 그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술 먹고 시비부터 싸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자라서 맞았다, 머리가 짧아서 맞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구조였던 것이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술 먹고 싸운 문제를 젠더 이슈화하면은 나에게 많은 우군이 생길 거야라는 착각을 하는 일부가 그거를 청원에 약간 내용을 비틀어가지고 올리니까 4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반응해서 이렇게 서명에 동의하고 이랬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사람들이 악용한 사례로 기억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런 개별 범죄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면 이제 범죄라는 것 자체는 청년 남성이건 여성이건 모두 다 배척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아마 청년 남성이건 여성이건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도 이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키윤에서 제가 본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면 실행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게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까요? 후보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제안하신 공약 중에 하나가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제폭력, 데이트 폭력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회유 혹은 협박에 의해서 그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그 법의 어떤 그 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범죄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자든 남자든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좀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서 이런 교제 폭력이 더 이상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수립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제 이러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 무고를 하는 무고 범죄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무고도 이제 다른 타인의 어떤 신상에 굉장히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고 범죄에 대해서도 좀 그 대처를 강화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우리 같은 스탠스이신가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고라는 것이 다른 범죄와 이제 무고가 보통 이야기되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가 굉장히 다른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지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본인이 낙인 찍히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은 일상적인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그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하는 것은 일부에서 지적하기로는 그런 것이 형사적인 처벌을 아니면 고소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어가지고 또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반대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게 하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원칙들은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가 다뤄왔던 것이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그런 조항들이 다 작용하고 있지만은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형사 고소라는 게 위축된다고 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이게 꼭 성범죄에만 국한해가지고 특례를 두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의 처벌을 정상적으로 또 하고 또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발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형사처벌에 있어서 명확한 증거가 딱딱 드러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런 특성을 고려한다면은 이게 모든 성범죄가 다른 형사재판처럼 명백한 증거를 갖춰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피해자들이 왕왕 발생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형사법 체계 안에서 지켜지는 대원칙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아니 그거 외에도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모든 것들이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는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우리가 다 동의하는 이유는 형사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의 가치가 그만큼 더 상당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다른 상황에 있어서도 그런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마련하는 장치들이 처벌 가능성을 낮추지만은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비춰봤을 때 그 성범죄 무고에 대한 부분도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젠더 갈등 치유 관련해서 다른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 범죄 관련해서도 많은 청년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건 뿌리 뽑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반면에, 또 추가로 이 저출산 문제에 관련해서도 남성이건 여성이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닥친 미래고 현실이기 때문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께서
관련해서도 뭐 공약을 많이 내셨지만 난임 시술 지원 강화 같은 것들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그런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평가한다면은 청년 보좌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성정책 TF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역시나 그 난임 공약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공약들을 좀 같이 이제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후보께서 내신 공약들을 보면 기존에 어떤 난임 부부들이 갖고 있는 부담을 조금 더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좀 기존에 제한이 있었던 어떤 시술 횟수라든지 아니면 소득 기준을 조금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출생 부분을 더 늘리려는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딱 저출산하면 기억나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연간 1,200만 원, 월간 매달 100만 원씩 이제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의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라는 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이었는데 최초로 부모에게 출산과 결혼이라는 선택이 이익이 되게끔 조성하는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에 변화했단 말이에요. 요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은 보통은 결혼을 결심하는 시기에 기대하는 자산 규모가 있고요. 내가 결혼하려면 자산 이 정도 모아야 된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양육하려면은 이 정도 소득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결심하겠다는 결심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추가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결심의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른 나이에 부부가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그런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 파생되는 몇십 년 뒤에 어쨌든 재원 고갈이라든지 생산력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가서 그 이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 후보가 그렇게 설계한 공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열정열차 젠더 정책 관련해가지고 논의를 나눴는데요. 국민의힘은 청년 남성과 여성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젠더 갈등을 치유하는 방향의 공약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요. 제가 열정열차 하면 열정합니다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열차! 열정합니다.